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의 다 보이는 법무법인 삼덕의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좀 알려주세요. 자갈차즘에.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시인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지난 15일에는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희롱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직장 내 성 관련 문제가 뭐 얼마나 많은 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되진 않는 한 이제 직장 내 성범죄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참 또 뭐 미투 운동이 있어서 네네. 이런 게 조금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다시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추행하고 성희롱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로 나눠볼 네.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희롱은 이런 이제 신체적인 지적적인 접촉을 제외하고 어떤 성적인 언어나 몸짓 등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성적 굴욕감, 이제 혐오감을 느끼게 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부분은 성희롱 쪽으로 그쵸, 네네.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성추행은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좀 있었다. 예. 그러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범위, 그러니까 이거 성희롱이야, 이거 성희롱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예. 어디까지 이렇게 법적으로는 봅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평가, 뭐 우리들끼리 나눈 이야기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네. 뭐 터치나 이런 거 안 했더라도 네. 어떤 성적인 평가나 비교,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불순하고 음란한 내용 언행을 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음란패설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예.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우스개 농담이라고 하지만 꽤 수위가 높은 그런 뭐 메시지나 사진 이런 걸 보내는 것도 모두 다 이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예. 네. 사실은 우리가 성희롱 뭐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교육을 막 받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성희롱인가 이런 막 농담으로 얘기를 네. 많이 해서 하던데 사실은 그러면 그것도 외모나 성희롱이에요. 예, 그죠? 뭐 만약에 이러면 성희롱인가? 하하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성희롱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뭐 이제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뭐 이걸 뱉어놓고 네. 이건 성희롱이다 네. 우스개 그건 성희롱이 되죠. 네.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예. 외모에 대한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입을 다물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예. 여러분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사실 수많은 뭐 책 같은데 그 뭐 자기계발서 같은데 보면 네. 상대방을 칭찬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칭찬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칭찬도 그러니까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그럼 네네. 머리가 좀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덕담이지만 네. 오늘 뭐 머리가 너무 좀 섹시해 보이는데 오늘 어디 가나? 뭐 좋은 일 있나? 네. 그 말을 어허.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이 불쾌하면. 왜 오늘 기분 어디 가? 나쁘죠? 이런 네. 얘기. 그런 얘기도 뉘앙스에 따라서는 네. 성향이 될 수가 아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일일이 처벌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네네. 이런 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했을 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이제 이게 바로 어떤 신고를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여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인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걸크러쉬 이래가지고 여성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예전에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네. 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 근데 이 속담이 또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는 말이랍니다. 암탉, 즉 처가 울면 집안이 망한다. 처를 울리는 남편이 있는 집은 망한다. 처가 행복하지 않은 집은 별 볼 일이 없다. 이거 네. 울면이네 울면 이제 네. 보니까. 네, 울면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속담 하나를 두고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네. 점을 청취자분들도 명심을 그러네요. 하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면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쉽게 보였나? 여지를 줬나? 이런 자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걸 딱 명심을 하시고요. 네. 제일 먼저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잘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여러 번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목격자나 뭐 문자 메시지 이런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메모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여성 긴급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들 이제 각종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네. 뭐 상담부터 해서 어떤 법적 지원 절차가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잘 메모해둬라. 네. 네. 근데 사실 본인 증언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뭐 판결이라면 네, 재판이라면 예, 예. 그 참 본인이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예.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가해자로 나오시는 분들 이제 성적으로 문제시 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했다.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좀 세대 차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남녀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직급이 있는 남자 상사가 이제 여자 신입 직원들에게 자기 딴에는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이제 친근함의 표시로 내가 우스개 농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남자 상사가 이제 그 여자 직원에게 이제 맥주병으로 술을 따라주면서 이제 맥주병을 남성이 성게에 빗대면서 뭐 야한 농담이나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자 직원들이 이제 즉각 아니 뭐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 나 좀 웃자고. 이거 너네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장님 안 경우도 웃겨요 있고요. 이런 거. 안 진짜. 웃기죠. 예, 안 안 웃깁니다. 웃겨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제가 봤을 땐 수위가 좀 높았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상황인데 있다. 이제 그 여자 직원들이 그럼 부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할게 이제 조심하시게 된 네,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론화를 시켜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 해결까지 갈등이 해소된 네. 부분이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 네, 내가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기하면 예. 오히려 금방 끝날 수 있는 금방 부분은.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이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또 다음번 회식 때도 반복을 네. 한다. 아하. 그럼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국민 다수가 이용하시는 이제 카카오땡이라는 그 예, 예. SNS 서비스를 보면 예. 이제 생일이면 이제 생일자라고 이렇게 알람 같은 게 네, 상단에 오지. 뜹니다. 예.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부장님이 이제 자정이 지나서 자기 딴에는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12시 지나서 축하한다라는 12시 지나서 생일 축하 자정 메시지와 넘어서 네, 예. 기프티콘 자기 딴에도 선물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그나마.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야 오늘 생일인데 뭐 하냐?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겠네. 아. 이런 표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개인 사생활인데 네. 도대체 좋은 시간?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미투 운동 때 이제 남성분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다 하소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이제 하지 마시라고. 예.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마시라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하필 여기 직장 상사가 안녕하세요. 다 부장이어가지고 네. 박경 부장이 밖에서 서성이고 계신데. 아니 본인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앞서도 그 얘기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네가 평소에 짧은 치마 입더라 왜 화장을 그렇게 야하게 하고 다니냐. 야, 이렇게 네, 예. 무시무시한 분도 계세요. 이렇게 정말 직접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죠. 수근수근 된다. 내가 평소에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때로는 이제 이체 가해 행위라고 해서 예. 뭐 이제 법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뭐 짧은 치마나 화장 이런 건 모두 개인의 취향이지 뭐 원을 제공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가해행위가 될 수가 있고 네.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어떤 다른 모든 케이스에서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이 이러이러해서 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이제 뭐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동네 애들 싸움도 어른 싸움까지 번지는 이유가 우리 애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예. 자꾸 단서를 붙이세요. 네. 단서를 붙이지 마십시오. 예. 사과는 예. 심플하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상사나 이제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금방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거부하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어떻게 신고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상담센터를 통해서 네. 상담을 하시고 이제 어떤 법적 절차로 나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네. 뭐 왜 이러세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네. 심리적으로 네. 겁에 질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그 안희정 도지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위계에 의한 이제 성폭력이 인정이 됐거든요. 위계 위력에 의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길 가다가 발생하는 이제 어떤 성범죄는 딱 타겟이 돼가지고 우연히 발생하는 건데 네. 이제 이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는 이 생활에 굉장히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을 좀 놓칠 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가벼운 농담, 스킨십, 뭐 어깨를 툭툭 두들겨 준다던가, 뭐 퇴근할 때 같은 방향이면 차를 태워다 주겠다 이렇게 네네.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싫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받아주게 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 네. 수위를 높여서 어느 순간 딱 성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피해자가 되면 보통은 본인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놔라고 했는데 사실 뭐 다른 목격자나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는 장소가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가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만이 알 수 있었던 정황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행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진술할 수 있다면 이제 신고하는 데는 그 네. 문제는 없다고 할 겁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좀 꺼리는 이유가 2차 피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막 이러면서 수군대는 그 모습. 이에 대한 우려가 참 많은데 예. 법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법 제3조 3호에서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차 피해란 여성폭력 그 피해자가 수사나 언론 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이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이런 성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입은 불이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요. 예.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 이 규정은 없어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네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거고요. 이런 2차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다 자체 그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김가람의 남바다 법무법인 삼덕의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